안녕하세요. 김태순의 유아부모 상담쇼. 이럴 땐 이렇게 그 1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프로젝트 그 마지막 순서로 제목을 우리 아이 교육기관 선택하기로 잡았습니다. 바야흐로 원화모집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거리에는 각각의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 엄마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첫 사회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지 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결정의 요소는 우리 아이겠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관을 선택할까 하는 부모님의 고민은 바로 자녀를 위한 긍정적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 고민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떤 기관을 선택할까 입니다. 부모님마다 개별적인 생각이 다르겠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을 알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교육부로부터 행정의 모든 심사와 지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이용 연령은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입니다. 유형으로는요,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운영시간은 반일제, 방과후, 종일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누리교육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자격으로는 유치원 정교사들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을 따르고요.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 및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보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 연령은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시간으로는 기본반, 연장반, 야간반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교육과정을 하고 있고요. 교사는 보육교사 그리고 유치원 정교사 모두 채용이 가능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아학비 안내 모든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 학교로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또 하나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지로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또 다른 정보는요.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입학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유아교육기관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시에는 보이는 환경과 보이지 않는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이는 환경에는 물리적인 환경과 교육적인 환경이 있는데 물리적인 환경은 일반적으로 교실 혹은 보육실, 실내 놀이공간, 그 다음 바깥 활동을 하는 실외 놀이터, 조리실, 화장실 등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교육적 환경은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연령에 맞는 보육,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 등 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교재, 교구, 담당 교사의 자격과 경력 등이 있답니다. 보이지 않는 환경에는 원장님과 교사의 보육 철학, 인성, 교수법의 질과 부모와의 소통, 협력 정도 등이 해당이 됩니다. 물리적 환경에는 환기, 채광, 조명, 위생, 청결, 안전 등을 환경의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적인 환경에서 교육과정의 질은 교사의 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자신의 역량을 행복하게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환경에는 관계와 소통, 협력, 신뢰 등 과정의 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의 중심의 철학과 긍정적인 인성 속에서 가정과 기관의 협력과 소통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과 교육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의 질, 교사와 교육 과정의 질, 이 모든 과정의 질 세 가지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의 기관을 선택하는 양육자의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좋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려는 마음에는 영유아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가정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모 중심의 기준에서 벗어나 희망하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자녀 중심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위한 양육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도 적응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부모님도 아이도 모두 각자의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 역시 적응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기관에 가면 아이에게는 너무나 낯선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놀잇감을 가지고 놀 때도 친구와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양보하고 장난감도 정리정돈해야 되고 점심은 제자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함께 먹어야 되고 어린이집에서는 낮잠 시간도 있고 정말 아이에게는 엄청난 경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긴장하는 만큼 자녀 역시 긴장하면서 적응해 나갑니다. 적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불안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은 이유 없이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 부모님의 자세에 따라서 이 불안감은 없어질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녀가 적응 과정에서 보이는 불안감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부모님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모범적인 답안은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며 즐거운 인내심을 가진다 입니다. 즐거운 인내심이란 바로 부모님이 자녀의 유아기에 꼭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속이 부글거리는데 참는 인내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차츰 익숙해지겠지? 라는 인내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는 행복한 적응을 위해 기관과 함께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적응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적응 프로그램은 부모님과 같이 아니면 혼자서 오전 일과를 참여하면서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친구들과 놀고 간식을 먹고 부모님과 기가를 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점심도 먹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낮잠도 자는 등 하루 일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하고 점차 헤어지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일과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가지는데 적응 프로그램은 기관에서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응 과정에서 생긴 경험이 이후 유아의 안정적인 기관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정과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공적인 자녀의 기관 적응을 위한 양육자의 자세입니다. 자녀 앞에서 신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하원 시간에 자녀와 한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과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알림장을 통해서
항상 상호작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관과 한마음으로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기본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키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기, 점심 먹고 이 닦기 등 일과를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우리 아이의 교육기관에는 그들만의 규칙과 규율이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생활을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열심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하셔서 우리 아이가 만나는 첫 사회생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협력해 주시고 많은 지지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게 되는 유아교육기관 부모님들이 현명함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0번째까지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질문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상담하고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